7년 전 아들을 잃은 68세 택시기사 박만호. 며느리가 1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소문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내리는 밤 편의점 계산대에 선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치고 새벽 인출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며느리의 통장에는 타기기 접속이라는 수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며느리의 돈을 훔쳐간 걸까요? 블랙박스가 담아낸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68세 택시기사가 밝혀낸 7년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실실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68세 박만호는 택시 계기판 옆에 꽂힌 오래된 트로트 카세트를 눌렀습니다. 차 안에 이미자의 목소리가 번지자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시간 손님도 손님이지만 속이 허한 건 나이 탓인가. 만호는 핸들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거리는 고요했고 신호등만 무심하게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심야 사연 코너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가족에게 오해받은 며느리의 사연인데요. 만호는 괜히 볼륨을 한 칸 올렸습니다. 사연 속 며느리는 시댁으로부터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의 위로 섞인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만호는 라디오를 끄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아들 진수가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 은정과의 왕래는 뜸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만호 스스로 연락을 끊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수군댔습니다. 장례 끝나고 곧장 1억 빼서 사라졌다던데.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겉으로만 착한 척하더니 애들도 데리고 가더니 이제 연락도 안 되잖아. 만호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정이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49제도 지나기 전에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호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남이었구나. 결국 남.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만호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특히 밤 늦게 택시를 몰 때면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이 차에 태우고 놀이공원에 갔던 일, 은정이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 수줍게 웃던 얼굴, 하린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기억, 하온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진수가 전화로 떠들던 목소리까지.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하나가 우연히 던진 말이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손주들 중에 하린이, 하온이라고 있으세요? 왜요? 아, 우리 딸이 같은 학교 다니는데요. 요즘 그 애들이 병원을 자주 다닌대요. 감기가 오래가고 동생은 천식이 있다던데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린이 11살, 하온이 8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프면 할아버지가 챙겨야 하는데 만호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내가 모른 채 하는 게 편했을 뿐이지. 택시는 어느새 익숙한 사거리에 다다랐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만호는 차를 천천히 세우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며느리 은정이 밤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소문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호는 그때도 외면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디오에서는 다음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가사는 이별과 그리움에 관한 것이었지만 만호에게는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진수가 살아있을 때 만호는 아들에게 늘 엄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 떠밀며 일하라고 가족 책임지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호는 택시 시동을 끄고 편의점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은정이 좋은 사람이에요. 힘들 때 꼭 챙겨주세요. 진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만호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말만 믿고 은정을 의심했습니다. 만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자꾸만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만호의 시야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까? 만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만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은정의 번호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누군가 우산을 접으며 들어갔습니다. 검은 우산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걸이가 다급했습니다. 만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더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산대 앞에서 은정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은정의 표정이 굳어 보였습니다. 만호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 택시 안에서 만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진수와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겠다고. 만호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이 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잠깐 손님이 끊기자 은정은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은 카드를 넣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잔액 부족?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 이번 주 급여가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정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폰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알림창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출이자 자동이체 실패, 병원비 미납 안내.
소액대출 한도 상향 권유. 연달아 쏟아지는 알림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급여와 지난주 야간 수당까지 합치면 150만 원 정도는 있었을 텐데 지금 잔액은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이러다 애들 약도 못 사는데. 은정은 다시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타 기기에서 로그인. 출금 120만 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새벽 3시면 은정은 이곳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타 기기라니 도대체 누가 은정의 통장을 건드린 걸까요?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실수로 어디 쓴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거래 내역을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이었고 모두 타 기기 접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이곳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명절에는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를 키우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니. 은정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온이는 천식약이 떨어졌고 하린이는 감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그때 편의점 자동문이 띵동하고 열렸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계산대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만호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만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만호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우유 한 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대로 가져왔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2,500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는 지갑을 꺼내며 은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만호는 1,000원짜리 3장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린이는 기침 좀 잦아들었냐?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박자 늦게 은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내밀다 말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할 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들이 아픈데도 모른 척했던 사람은 만호였습니다. 은정이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소문만 믿고 며느리를 외면했던 사람도 만호였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온이는 천식은 좀 나아졌냐? 만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값이 부족해서 이번 달은 병원을 못 갔습니다. 할인이도 감기가 낫지 않아서 학교를 결석하고 있어요. 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간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만호는 지갑을 다시 꺼냈습니다. 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라도 써라. 하온이 약부터 사고 할인이도 병원 데려가. 아버님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 손주 아니냐. 내가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억울함, 그리움.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기댈 곳이 없었던 은정에게 만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유리창 밖으로 검은 우산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든 남자는 잠시 멈춰서서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만호는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남자는 곧 고개를 돌려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만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금 그 남자 아까 편의점에 들어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만호는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아냐? 은정은 창밖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은정이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관련된 무언가가 분명 있었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 있냐? 말해봐라. 아닙니다, 아버님. 아무 일도 없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다그쳐봤자 은정은 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우유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로 돌아온 만호는 블랙박스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진수의 장례식 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도현. 만호의 둘째 사위, 즉 은정의 동서였습니다. 만호는 블랙박스 화면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온 은정은 골목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만호의 둘째 사위, 즉 은정의 동서였습니다. 도현은 검은 우산을 접으며 은정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귀에 이상한 소문 들어가면 애들 다칠 수도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형수님도 알잖아요.
할인이, 하온이 아직 어려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알겠죠?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은정은 골목을 빠져나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멀찍이 주차된 택시 안에서 만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도연이 은정을 위협하는 모습, 은정이 겁에 질린 표정, 도연이 은정의 어깨를 치는 장면까지. 만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이냐? 왜 며느리가 죄인 눈치를 보나? 만호는 블랙박스 화면을 멈추고 녹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만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낮 만호는 기사쉼터에 들렀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진수가 떠올랐습니다.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진수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진수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수첩, 그리고 통장 몇 개. 만호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진수 명의의 통장, 은정 명의의 통장, 그리고 만호 자신의 통장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만호는 자신의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7년 전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진수 사고 직후 장례를 치르던 그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내역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출금 3천만 원. 만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짜는 진수 사고 나흘 후였습니다. 장례식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만호는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통장 정리는 집안 어른들이 알아서 했고 만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만호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출금 내역 옆에는 수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비 및 병원비 정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를 합쳐도 3천만 원이나 들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년 전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호는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해당 날짜에 출금된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현금이요? 누가 인출했습니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인출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간 것입니다. 만호는 상담원에게 더 자세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은 보안 문제로 전화상으로는 알려줄 수 없고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호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7년 전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후 출력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출금 시각, 출금 장소,
그리고 대리인 정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대리인 이름, 도현. 만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이 만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만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통장에서 돈을 뺐다는 겁니까? 네,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인출하셨습니다. 위임장이요? 저는 위임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분명 만호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그런 위임장을 작성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혹시 그때 집안 어른들이 대신 처리했던 걸까요? 만호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호는 은행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도연이 은정을 협박하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만호는 도연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요. 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의 행방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만호는 택시 조합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조합에는 오랜 지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경찰이었다가 지금은 경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호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형님,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블랙박스 영상 좋습니다. 하지만 통장 거래 내역, 위임장 위조 여부, 그리고 며느리 통장의 이상 거래 기록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만호는 메모를 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블랙박스 화면 속 도연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요. 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내가 한 짓이지. 만호는 은정을 불러 동사무소 북카페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조용한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만호는 은정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적이 있냐?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병원비가. 은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정아, 이제 숨기지 마라. 내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은정은 주저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폰뱅킹 앱을 켰습니다. 거래 내역을 만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만호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출금 내역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이게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 돈이 자꾸 빠져나가요. 만호는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출금 시각 옆에는 타 기기 접속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만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타 기기 접속이라는 게 뭐냐? 다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제 계좌에 접속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도연 씨가 휴대폰 바꾸라며 유심을 잠깐 갈아 끼웠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뭔가 이상했어요. 만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심을 바꿨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은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현 씨가 그러더라고요.
새 요금제가 훨씬 싸다고, 유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그 뒤로 휴대폰이 자주 느려지고 폰뱅킹 알림도 이상하게 오고 만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은정의 유심을 바꾸면서 무언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만우는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됐냐? 그것도 도연 씨가 도와줬어요. 새 휴대폰에 옮겨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주고 맡겼어요. 만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은정의 공동인증서까지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연은 언제든지 은정의 통장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우는 은정에게 더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은 적 있냐? 네, 새벽에 은행에서 출금 알림이 와요. 그런데 저는 출금한 적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가끔 대출 광고 문자도 와요.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데. 만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심 교체, 공동인증서 탈취, 심야 원격 로그인, 무단 출금. 모든 것이 도연의 짓이었습니다. 만우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건 범죄다. 도연이가 내 돈을 훔친 거야.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잘못해서 돈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만우는 은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밝혀낼 테니까. 만우는 북카페를 나와 곧장 택시 조합으로 향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는 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인은 만우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건 전형적인 심 스와핑 사기입니다. 유심을 바꿔서 휴대폰 번호를 복제하고 그걸로 폰뱅킹에 접속하는 수법이죠. 심 스와핑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자기 휴대폰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 인증도 받을 수 있고 폰뱅킹도 할 수 있죠. 만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법이 있다니. 지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다. 피해자가 쉽게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형님 며느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당한 겁니다. 만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인은 만우에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주변 현금 인출기 CCTV를 확보하세요. 그리고 통신사에 가서 유심 교체 이력을 확인하세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만우는 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우는 먼저 은정이 자주 이용하는 현금 인출기로 갔습니다. 편의점 안에 있는 기계였습니다. 만우는 편의점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만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이 현금 인출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인출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만우는 주인에게 부탁해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만우는 통신사 매장으로 갔습니다. 은정의 동의를 받아 유심 교체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후 출력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우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유심 교체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교체 신청자는 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유는 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거짓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만호는 서류를 들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통장 거래 내역, 현금 인출기, CCTV, 유심 교체 이력. 모든 것이 도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차 안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도연은 은정의 유심을 바꿔 휴대폰 번호를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인증서를 탈취해 폰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시간마다 은정의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협박해 입을 막았습니다. 만호는 블랙박스를 다시 켰습니다. 도연이 은정을 협박하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요. 만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귓속을 후볐습니다. 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도연아.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이 받았습니다. 은정아, 오늘 밤 내가 아니라 내가 편의점 계산대에 앉을 거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를 잡을 거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 데리고 안전한 곳에 있는 거야.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만호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도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정의 원룸 문틈에 현금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가 내일까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그 직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이었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승인 알림이었습니다. 은정 명의로 소액 대출이 신청되고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은정은 황급히 폰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출금 알림이 떴습니다. 300만 원 전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정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은정은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20%가 넘었습니다. 은정은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이었습니다. 도연이 은정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마저 빼간 것입니다.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남은 한도까지 싹 끌려갔습니다. 이제 은정에게는 빚만 남았습니다. 300만 원의 빚과 매달 갚아야 할 이자.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은정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누구예요? 쉬, 조용히 해. 은정은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문고리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만호의 집에서는 친척들이 몰려와 떠들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친척들은 은정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나이도 있는데 그냥 쉬세요. 쓸데없이 며느리 편 들지 마시고요. 도연이 말로는 형수가 돈 만진 게 분명하대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니까요. 진수 죽고 나서 1억 빼간 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호는 조용히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친척들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누가 보고서로 써줬냐? 친척들은 멈칫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차갑고 낮았습니다. 만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증거라도 보여줬냐? 아니면 너희가 직접 확인이라도 했냐? 그게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말만 믿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냐? 만호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은 만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호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만호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은정아, 무슨 일이냐? 도연 씨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까지 빼갔어요. 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지금 당장 아이들 데리고 내 집으로 와라. 여기가 안전하다. 하지만 아버님, 말대꾸하지 말고 당장 와. 택시 보낼 테니까. 만호는 전화를 끊고 택시 조합에 연락했습니다. 동료 기사에게 은정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1시간 후 은정이 아이들을 데리고 만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손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하린아, 하온아. 이제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만호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오늘 밤 내가 도연을 만날 거다. 내가 할 일은 아이들 돌보는 거야. 아버님, 위험해요. 도연 씨는 걱정 마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경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인은 오늘 밤 지구대 직원과 함께 편의점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호는 집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은정 대신 만호가 계산대에 앉을 것입니다. 도연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만호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만호는 계산대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계산대 앞이 더 잘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만호는 블랙박스도 챙겨왔습니다. 택시에서 떼어낸 기기를 편의점 구석에 설치했습니다. 추가 녹화용이었습니다. 만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11시 경비 지인과 지구대 직원이 편의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만호는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도연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우산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만호는 택시를 몰고 편의점, 골목, 원룸, 현금 인출기, 병원 동선을 다시 돌았습니다. 어젯밤 도연과의 대면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도연은 만호를 보고 놀라 곧장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만호는 첫 번째로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은정을 협박하던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도 뚜렷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아버님 귀에 이상한 소문 들어가면 애들 다칠 수도 있어요. 만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협박죄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호는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만호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포스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컴퓨터를 켜서 지난 6개월간의 근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은정의 출퇴근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각과 대조했습니다. 돈이 인출된 시각에 은정은 모두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은정은 현금 인출기에 갈 수도 없었고 폰뱅킹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인님, 이 기록 출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인은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받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만호는 다시 현금 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어제 확인한 CCTV 영상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만호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이 현금 인출기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돈을 인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도 정확히 보였습니다. 만호는 영상 파일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USB에 파일을 담아줬습니다. 만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였습니다. 다음으로 만호는 통신사 매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확인한 유심 교체 이력을 다시 한번 출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심 교체 날짜, 신청자 이름, 신청 사유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도연이었고 신청 사유는 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거였습니다. 만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온이가 다니는 소아과였습니다. 만호는 접수대에서 하온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보호자 확인 후 기록을 출력해줬습니다. 하온이는 지난 6개월간 천식으로 병원을 15번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달은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약이 떨어졌는데도 병원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만호는 미납된 병원비 내역도 함께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총 250만 원이었습니다. 은정이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호는 병원비 고지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미납 날짜와 은정 통장의 출금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절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은정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 병원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춰 돈을 빼간 것입니다. 만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였습니다. 만호는 차에 올라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편의점 근무 기록, 현금 인출기 CCTV, 유심 교체 이력, 병원비 미납 고지서. 점 하나, 둘, 셋이 선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한 짓이지. 만호는 경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은 바로 받았습니다. 형님, 증거 다 모았어요? 다 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녹취와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도연을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야 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편의점에서 대기하세요. 도연이 나타나면 제가 경찰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형님은 도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백을 유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만호는 전화를 끊고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이 받았습니다. 아버님, 은정아, 오늘 밤 내가 아니라 내가 계산대에 앉을 거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만호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과 아이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만호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정아, 조금만 더 참아라.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도연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한 만호는 계산대 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녹음기도 켰습니다. 경비 지인과 지구대 직원은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우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왔습니다. 비가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만호는 편의점 계산대 뒤에서 카메라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계산대 앞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정했습니다. 녹음기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자동문이 띵동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결정했죠? 내일까지. 도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은정이 아니었습니다. 만호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우산을 툭 쳐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호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아, 이제 끝이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형수님 만나러. 거짓말하지 마라. 만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은정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아버님 귀에 이상한 소문 들어가면 애들 다칠 수도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은 현금 인출기 CCTV 영상이었습니다. 도연이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내가 은정이 카드로 돈을 빼는 장면이다. 도연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도연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냐? 유심 교체 이력도 있다. 내 이름으로 신청됐더라. 만호는 서류를 꺼내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유심 교체 이력이었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도연의 얼굴을 다시 돌렸습니다. 나를 봐라. 도망가지 마. 도연은 만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만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만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택시로 먹고 살아도 평생 사람 눈치와 길눈으로 버텼다. 내 눈빛이 제일 구렸다. 도연은 버릇처럼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7년 전 만호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내 통장, 사고 직후 들어온 3천만 원, 누구 돈이냐?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호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진수 사고 나고 나흘 뒤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졌다. 내가 대리인으로 인출했더라. 위임장도 위조했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건 장례비 정산하려고. 장례비는 2천만 원도 안 들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디 갔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경비 지인과 지구대 직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만호는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녹음기를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내 입으로 말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소리만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심만 바꿨어요. 만호는 녹음기를 도연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 폰뱅킹에 공동인증서 옮기고 현금 인출기는 알리바이 맞춰서 새벽에 뽑았어요. 전표는 삭제했고 3천만 원은 3천은 장례 끝나고 제 쪽으로 옮겼어요. 왜? 만호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죽고 다 내 거 되는 줄 알았어요. 만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죽고 그 돈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니. 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비 지인과 지구대 직원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지구대 직원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전자금융범죄, 공갈협박, 명의도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직원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검은 우산이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우산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습니다. 은정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손주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호는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비 지인이 다가와 만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증거도 완벽하고 자백도 받았어요. 이제 법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 지인은 미소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만호는 혼자 편의점에 남았습니다. 카운터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은정아. 도연이 자백했어. 경찰이 데려갔다. 전화 너머로 은정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은정은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은정아. 이제 집에 가자. 아이들이 기다린다. 만호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정과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며칠 뒤 도연은 전자금융범죄, 공갈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진수 사망 직후 집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소액대출 브로커 연결 기록, 유심 대리점 방문 기록, 은정 명의로 받은 고금리 대출 내역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도연이 7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수 사망 직후 혼란한 틈을 타 위임장을 위조하고 만호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은정의 유심을 바꿔치기하고 공동인증서를 탈취해 지속적으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은정을 협박해 입을 막았고 급기야 은정 명의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빼돌렸습니다. 은정의 계좌는 피해 계좌로 인정되었습니다. 은행과 대출회사는 은정에게 사과했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은 조사 후 일부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금리 대출도 명의도용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지역복지재단과 이웃들의 모금으로 메워졌습니다. 만호가 동사무소에 사연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이와 하온이의 치료비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1년간 의료비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만호는 할인이와 하온이 손을 잡고 도서관 앞 벚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할인이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여기 와서 책 빌려도 돼? 그럼 마음껏 빌려라. 하온이도 할아버지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기침 안 나왔어요. 그래, 우리 하온이 다 나은 거네. 만호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느끼는 손주들의 온기였습니다. 만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은정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은정은 만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내가 먼저지. 7년 동안 너를 의심하고 외면했어. 늦게라도 잡아서 다행이지.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호는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자. 진수도 그걸 바랄 거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책장 사이를 뛰어다니며 책을 골랐습니다. 만호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라디오가 흘렀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심야 사연 코너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가족을 지킨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내고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준 68세 택시기사 박만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냈나 봤습니다. 아마 은정이었을 것입니다. 진행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박만호 씨처럼 용기 내어 진실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만호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도 인생도 길눈이 중요하지. 이제는 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밝혀야지. 만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멈추고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린이가 두꺼운 그림책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빌려도 돼요? 그럼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하온이도 동화책을 들고 왔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의 책을 받아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은정이 뒤따라왔습니다. 네 식구는 나란히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 간판 불빛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만호는 편의점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곳이었습니다. 만호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정도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은정이 지켰고 아이들도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만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만호는 꽃잎을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네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만호는 하린이가 빌린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은정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린이와 하온이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은정은 차를 들고 와 만호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만호는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이라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만호는 책을 덮었습니다. 하온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하린이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만호는 은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 다시 일 나가려고요. 편의점 말고 다른 곳 알아보고 있어요. 천천히 해라. 몸부터 추스르고.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편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만호는 택시 열쇠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밤 손님을 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만호는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트로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만호는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봄날의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한 대. 그 안에서 68세 박만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만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